605회 억설타임즈쇼 2022년 7월 30일 이널리 화력한국 이순신 박정희에서 인드라 81mm 박효보까지. 이렇게 속이 이상해. VOA 김길성 신인경 파파김 역사 올류튜브 별별 역사 황준원 사람 박정희 기꿀 포터블 밀리터리 유익남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여론조사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줄었죠. 어쨌든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 인드라 3원칙 팔전국이 성렬형 김승현 캠피시업 밴댕이 피자 VOA 워싱턴톡 환중원 파파김 역사 화력한국 한산도 대첩 1914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사람 박정희 기꿀 포터블 밀리터리 81mm 박격포 이종섭 노스트룸 필부 별별 역사 올류튜브 소박사 유익남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여론조사로 1시간 떼었죠. 40분. 그래서 결론을 못 냈는데 간단하게 해서 최근 여론조사 발표는 김승현식 어그로 발전극이 성유령 여론조사 전문가 인드라 3원칙 하나, 통일헌법은 결선제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 두 번째,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발표는 조작이다. 세 번째, 세계 최초 여론조사 공기업 만들어서 혁신을 주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드라는 무작정 여론조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조사도 나름대로 긍정성이 있다고. 인드라는 그 긍정성에서 최대하게 인드라의 늘 방식은 그렇죠. 해체론적 관점에서 여론조사의 수명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한국식 여론조사는 지양하고, 그러니까 지양이라는 표현도 편집법이네. 예. 지금까지 해왔던 한국식 여론조사는 좀 더 비판적으로 좀 아웃시키고 개선과 혁신한 측면에서 오늘날의 한국식 여론조사는 좀 더 혁신의 무게를 둬야 된다. 무작정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지금의 여론조사는 순전히 반쪽 민주당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만약에 여론조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국 정치는요 일본식이 됩니다. 일본식이 자유민주당이 계속 장기 집권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반쪽 아베파 잔당이 너무 강력하니까 일본에서는 그걸 못하니까 한국에서 뭔가 정권교체를 막 전시효과를 내기 위해서 봐라, 한국은 막 이렇게 정권교체가 되지 않냐,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 긍정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여론조사는 반쪽 민주당의 호의적이다. 왜? 분단체제 지속을 위한 거죠. 왜 다른 나라에서는 왜 결선제를 안 해? 결선제를 하면요 무조건 국힘당이 승리합니다. 인드라 장담할게,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결선제를 하면요 100% 무조건 국힘당이 승리합니다. 이거를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정권교체가 안 되잖아. 분단체제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분단체제 지속을 위해서 국힘은 어쩔 수 없이 이 여론조사 카드를 도입했었고, 이 여론조사 카드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맨 처음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론조사 도입할 때는 굉장히 재밌었고 신선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0년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꼬이기 시작한 거야. 예, 갭이 너무 커졌어. 그전엔 갭이 작았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트럼프 시대 때 부정선거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절대 상당수가 국힘당을 지지하는데 여론조사는 발전기당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왜? 분단체제 지속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 효과는 2025년 인들아 강조한 2025년 가면 종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 답이 없어. 그리고 인드라가 강조하지만 여론조사는 과학이에요. 발표만 조작이지. 여론조사는 참고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데이터는 뭐죠? 선거예요. 선거 데이터. 동네마다 다 인드라가 살고 있는 염청도부터 염청동, 목포, 부산, 뭐 대구, 대전 모든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론조사 데이터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선거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여론조사 데이터에서는. 왜냐면 거기서 가중치가 다 나오거든. 여론조사는 과학입니다. 그러나 그런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는 가장 의존해야 될 데이터는 선거 데이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는 과학입니다. 뭐 응답률이 낮든 높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응답률이 높아야죠. 한국보다는 538 그런 미국의 응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한국식의 여론조사는 인정도 안 해요. 여론조사로. 그리고 인드라가 이 모든 것들 여야 뭐 이때는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여론조사 어쩌고저쩌고 하고 자기가 불리할 때는 막 이렇게 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드라가 딱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세계 최초로 여론조사 공기업을 만들면 돼요. 성렬형이 민영화한다고요? 인드라 제안을 공기업 만들자고요. 예? 한국 내에 존재하는 역량 있는 여론조사 예? 이 사람들이 공무원 되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한국인이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겁니다. 노벨상 탈 수 있어. 여론조사 전문가가 세계 최초로. 예? 한국인들이 작심만 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한 민간 업체에 맡겨서 쩐의 노예로 만드냐 이거야. 한국의 세계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를 왜 쩐의 노예로 만드냐 이거예요. 인드라는 이렇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인드라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한국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인드라가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가족에게 당당하고 싶으십니까?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직업을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집에 재정적 보탬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역사에 기여하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인드라의 세 번째 대안, 세계 최초 여론조사 공기업에 동참하시면 돼요. 지금의 당신은 민간 기업의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당신은 명예도 없고 소득도 없고 욕먹기만 하는 직업이죠. 당신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도 이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당신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이 누구나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여론이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잖아요. 왜 당신이 욕을 먹어야 되냐고요. 욕을 먹어야 될 건 발전미당인데 운전비고 이재명인데 왜 당신이 욕을 먹어야 돼. 이재명 대신 운전비 대신 왜 당신이 욕을 먹어야 돼. 이거에 분노하셔야 돼. 그쵸?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하고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이 어제 방송 통일헌법은 결선지에 헌법 개정해야 한다. 이거는 분단체제 통일체제로 가면 당연히 결선제에
통일 헌법이 됩니다. 여론조사는 과학이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세계 최초로 공기업 만들면 세계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인드라 여론조사론 혁명에 대담한 제안한다. 옥설타임즈시요. 그리고 결국 문제 터졌다. 이 김승현 토레스 결국 문제 터졌다. 이제 어떡해요? 이게 떡밥이죠. 김승현식 떡밥. 그래서 막 쌍용에서 자료 다 받아서 김승현이 다 얘기한대요. 이게 어그로죠. 이게 진짜 어그로야. 김승현의 이게 진짜 어그로야. 트레스 문제 터졌다. 그래서 화력 조선답게 화력 대한민국답게 터졌어. 터져야지 사람들이 보거든. 호기심 천국. 화력 폭발.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김승현식 어그로. 중요한 건 뭐죠? 이들아 강조할게요. 전 세계 대한민국에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인드라밖에 없어. 자, 성렬형이 어떤 사람입니까? 8.9기야. 인드라 재수했어. 그쵸? 성렬형은 구수했잖아. 그래서 패스한 거예요. 아니 조국은 안 했잖아. 걔 중도 포기야. 대한민국은 중도 포기하는 어떤 이런 스트레스에 나약한 조국 딸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될 때까지 끈질기게 노력하는 성렬 정신에게 맡길 것인가. 국기원은 성렬 정신을 택한 것입니다. 8.9기. 자, 의도적으로 국기본이 물론 한국의 리얼미터나 이렇게 인드라가 굳이 수백 개 되는 어떤 언론 여론조사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건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유명하니까 되는 거지 얘네들이 다 객관적이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이 본사 갤럽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둘 다 인드라는 그냥 대표적이니까 인정하는 건데 다 영세예요. 쩐의 노예들이야. 그럼에도 알고 인드라가 이러한 업체들이 이게 지도가 낮잖아. 성렬은 왜 그렇겠어? 본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 여론조사 업체가 영세 업체인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자, 왜 그러면 성렬형이 왜 이렇게 지도가 낮은가? 지금 막 그 굵은 관점에서 반쪽 아베 잔당바의 세력이 너무 큰 거 아니냐? 홍석현 때문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인드라 강조하겠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낮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피날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죠. 제가 볼 때. 우바연이 아들이 그 구수하고 합격했다고 엄청 존경스러워 하더군요. 그렇죠. 대기만성. 이게 중요합니다. 대기만성. 인드라도 대기만성이잖아. 인드라 스타일이 대기만성 스타일이거든요. 안 되면 대기해라. 대기만성 스타일. 재수했잖아, 인드라도. 우바연이 강조해서 인드라 재수했다고. 인드라는 도전하는 데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즐깁니다. 유익남이 얘기했듯이 인드라는 스트레스를 되게 즐겨. 고등학교도 유기장학 당했잖아. 인드라 고등학교도 유기장학 당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뭐 하여튼 간에 소매치기 아니고 도둑질하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저 감옥 갔고 전단정부에 초등학교 때 무슨 프랑스 로망스라는 영화처럼 십자가를 맞듯이 그 쪼꼬바 그런 것들을 하느라고 했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 나름대로 일탈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유기장학 당했고, 전자력 하다가, 대학교 때는 전단정부에 반대하다가 감옥 갔고, 인드라가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헤르메티커님 어서오세요. 어쨌든 간에 인드라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핵심은 뭐냐? 성렬형은 처음은 지지부진하지만 손흥민처럼, 손흥민이 지금은 막 어떻습니까?
득점왕이잖아. 근데 첫 해에는 손흥민이 적응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독일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고, 손흥민을 스카우트했던 그 스카우터는 욕을 먹었다고. 어떻게 저런 피니시가 마무리가 부족한 손흥민을 영입했냐, 큰 손실을 끼쳤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근데 오늘날 가장 효자가 토트넘의 가장 성적을 올리고 가장 수익을 높이고 가장 토트넘의 모델인, 영입 최고의 모델이 손흥민이라는 거죠. 적응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장 막 이렇게 들어와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성렬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맞자마자 대통령 되자마자 잘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하는 스타일인지, 인들은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잘 지날수록 성렬은 더 잘해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더 잘한다 이거죠. 그거 저는 확신해요. 대기만성 스타일이거든, 성렬은. 눈앞에 보이는 걸 쫓는 게 아니라 한수, 두수, 세수, 네수 그 앞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게 성렬형 스타일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성렬형은. 그래서 지지율 당장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인들아 얘기할게요. 왜 성렬형 지지율은 지금 왜 계속 떨어지죠? 이유가 있나? 국힘당 때문이 아니에요. 반쪽 민당 때문이고 이재명 때문이에요. 성렬형 지지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성렬형 때문이 아니고 국힘당 때문이 아니고 재명이 때문이에요. 재명이가 당선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재명이 안 까고, 재명이가 당선될 때까지는 성렬형 지지도가 낮아야 돼. 이거 이치를 이해 못하겠습니까? 반쪽 민주당에서 재명이가 당선돼야 되잖아. 그러려면 성렬형 지지도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아야 돼. 자, 지금 여론조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성렬형이 무슨 뭐 문자를 공개했어, 뭐 그 다음에 준석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어쩌고 저쩌고, 뭐 저기 장관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아니에요. 자, 지지율을 정한 거예요. 성렬형 지지율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붙여야 되잖아. 성렬형이 지지율이 떨어졌어.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붙여야 되잖아. 준석이와 갈등을 해서 2030 지지율이 성렬형한테 이반했다, 이런 떡밥을 던지는 거죠, 말하자면. 자, 지지율이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 필요하니까 뉴스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유는 다 만들게 나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뉴스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현실화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하면 성렬형 지지도가 20%, 29%, 28%일 수 있어요. 인들아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과학이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슈를 만들어 놓고 떨어뜨릴 작정을 한 거야. 근데 그 원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 세계 최초,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드라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 자, 성렬형 왜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되나? 국기보는 필요하니까. 왜? 반쪽 미당에서 이재명이 당대표가 돼야 되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국힘당에서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재명이만 당선되면 성렬형 지지율이 조금씩 오릅니다. 재명이가 당선되기가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지금 그럴수록 재명이의 당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성렬형 지지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인드라가 해법을 제시할게요. 예, 성렬이니까 제명이가 손쉽게, 인드라 제명이 안 가잖아. 제명이가 손쉽게 예, 당대표 되면 성렬 지지도 예, 50%는 뭡니까? 70%로 될 수 있어. 지금도. 이해되세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바인이 오늘 또 육사 시험 보고 왔어요. 작년에 합격하고 실기는 포기했고 운동이 안 돼요. 100m 20초 이상 뛰는 녀석이라서요. 육사 시험이 몇 년부터 난이도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어려웠다고요. 인드라가 말씀드립니다. 육사 시험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육사는 FM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육사 출신이니까. 인드라가 몸치잖아. 다른 얘기야. 몸치한테 너무 무리한 스트레스를 강요하시면 안 되고, 다만 인드라는 우리 무바윤이 아드님에게 높이 평가합니다. 인드라 같은 성향이 있는 것 같아. 도전 의식이 있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즐기는 것 같아요. 본인이 몸치인데 그걸 알면서도 도전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그 노력을 이제 조금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무바연님 아드님이 축구해도 손흥민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보다 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쪽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몸치는 무바연님 때문이 아니라 무바연님 남편분이 몸치인 것 같아요. 서울대 출신이잖아. 인드라와 똑같은 몸치 같대. 아스퍼거. 아스퍼거는 대부분 몸치거든요. 우리 나타샤도요. 저기 달리기 잘하고 수영, 아마추어 수영대에서 막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들들이 다 인드라 닮아서 다 몸치예요. 우리 어머니도요 막 달리기 잘해요. 집안 내력이야. 우리 아버지가 몸치예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인정 안 하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약간의 아스퍼거고 내력이 있어. 인드라 경미한 아스퍼거 아버지. 인드라 아스퍼거, 경미한 아스퍼거. 그다음 우리 아들들 아스퍼거. 이게 아스퍼가 우세야, 우세예요, 우세. 우세종이야. 달따님 어서 오세요. 남편이 아스퍼거인 걸 알고 제가 안 싸워. 그래요. 안 싸우지 말고요. 남편한테는요. 남편은 소시오패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극하셔야 돼. 인드라가 소설 권했잖아요. 청원. 비누 없이 조선을 바꾸다. 그거 읽게 하세요. 무바요님. 그거 읽으면 남편분 바뀝니다. 남편분은 소시오패스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바꾸다. 그 소설 읽게 하면요. 한층 더 부부 생활이 좋아집니다. 진짜 마세세가 될 수 있어요. 남편더러 비누 없이 조선을 바꾸다. 그거 읽으라고 하세요. 인드라가 추천했다고. 뭔가 찔릴 거야. 본인이. 해주는 거 없이 대우받지 말고 먼저 해줘야 대우받는다. 해주고 대접받아야 된다. 아자세가 뭐죠? 먼저 해줘야 돼. 근데 대접받기만 원해. 난 천재니까 대접받는다. 이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는 게 인드라 볼 때는 비누 없이 조선을 바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댁 아주버니 도련님 조카들 다 아스퍼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캠피셔. 좋은 얘기했어요. 중앙정책에 대해서 논하다. 캠피셔가 연준 의장이 되는 것은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약을 먹는 것과 같다. 연준 의장은 지낼 때까지 지속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조성자가냐 대응자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더 잘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인드라는 캠피셔를 좋아하죠. 이에서 인드라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냅니다. 연준을 인물로 이해하느냐 시스템으로 이해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캠피시어는 연전의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스템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수정했습니다. 연준 총재의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캠피시어도 다 아는지라 감히 시스템은 못 가지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정도로 하고 지난 방송에서 못했던 박지원 의혹 닮은 것,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유죄된 이유. 지원이 감옥 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서운 감옥 갑니다. 문전비는 인드라 권고대로 스스로 감옥 가야 돼요. 인드라 얘기하잖아. 몇 번이나 얘기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전비는 스스로 본인의 삶을 위해서 자수해서 강명 찾아야 됩니다. 인드라 분명히 얘기하잖아. 대가 택딱 정숙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 걔는 감옥 가든 말든 난 대가 택딱 정숙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다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비참할 것이다. 역대 어떤 그 영부인 대가택작 정숙은 영부인하고 누나랑 친하고 싶지도 않은데 대가택작 정숙은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더럽게 되질 것이다. 이렇게 누나는 예언하겠습니다. 그러나 대가택작은 대가택작 정숙이고 문전비는 문전비란 말이야. 문전비 너의 신이 주신 삶을 위해서 이제라도 진심으로 신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남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하는 거야. 네가 뭐 그냥 계속 하겠다면 그렇게 가고 말리지도 않을게. 그다음 김혜경 법카 의혹. 숨진 참고인 경기도 산하기관 근무했다. 이렇게 이제 떡밥이 나오기 때문에 재명이가 이러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잖아. 차라리 저렇게 네 번째 무슨 재명이 관련 살인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성렬형 지지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순전히 지금 성렬형 지지도가 여론조사 발표상 낮은 것은 재명이 탓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 이 메커니즘을 이걸 이해 못하면 인드라가 할 말이 없어. 이게 인드라 구입원론 특징이잖아. 국힘당 내부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떡밥에 불과해. 여러분 준석이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이 없어요. 인드라 준석이 좋아하잖아. 없어 영향. 권성동의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 근데 일부러 뉴스가 만들어내는 거야. 재명이 때문에 성렬형 지지율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인드라 방송 외에 누가 있어? 재명이가 빨리 당대표 당선돼야 되는데 인드라 재명이 안 가잖아.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지율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가잖아. 그냥 잊으세요 인들한테. 선거는 2년 뒤에 남았어. 우리가 압승해 총선에서. 성렬을 믿고 가면 돼요. 지방선거 때 압승했잖아. 여론조사가 민간기관이야. 그게 무슨 근거가 돼. 데이터가 선거로 선거가 근거지. 여론조사가 근거인가? 민간업체가 책임도 안 지는. 야 그거 사실이야? 몰라. 민간업체니까 감사도 안 돼. 점 믿고 막 오보 때리는데 무슨 근거야? 몰라. 그러는데 민간업체가 떠드는 지지율 믿고서 성렬형이 움직여야 돼? 대한민국 움직여야 돼? 그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인드라 많이 틀려? 대한민국의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인들한테 반론 펴봐. 내 말이 틀린가? 무슨 여론조사가 틀렸다 맞았다 이런 거 다 집어치자고. 인들아 지난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예? 문전비가 70% 지지율? 그러면 노숙자 빼곤 다 예? 5천만 전 국민이 다 문전비를 지지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절대 지지율인데 그게 말이 돼? 예? 철수형 지지했던 사람이나 준표형 지지했던 사람이나 다 모두 문전비를 지지해야 70% 나오는데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지. 안 돼. 자, 여기서 얻어야 되는 것은 뭐죠? 명확한 결론. 문전비는 여론조사 같은 그런 것들의 지지 없이, 거짓 없이는 문전비 자의 파쇼 정권은 유지가 불가능하다. 분단체제 지속을 위해서 문전비는 필요했다. 2025년까지는 문전비 자의 파쇼 정권 같은 것이 국민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트럼프 반쪽 아베 맹꽁 시파르 문전비지만 큰 틀에서는 국기본이 허가할 수밖에 없었던 게 문전비를 대통령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게 분단체제 지속을 위한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통일로 간다면 문전비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인 좌의 파쇼 정권인 그냥 파쇼 정권,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인 반쪽 노면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왜? 만일에 국일본이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을 통일한국으로 만들 생각이 있었다면 반쪽 노면 같은 따위는 대통령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분단체제 지속을 위하니까 반쪽 민당에서 인물을 찾아야 되잖아. 그랬더니 애비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반쪽 노면 따위밖에 인물이 없던 거예요. 능력도 없고 무식하고 재주도 없던 놈을 국유보원의 유통의 힘으로 키운 거지. 그냥 본래 별거 없던 놈인데 뻥튀기 한 거지. 아이돌처럼 반쪽 노면을 아이돌로 만든 거예요. 원래 능력도 없는 놈이야. 연장도 못할 놈이 반쪽 놈이었다고요. 파시 정권인데 국유본이 키웠어요. 알고 보면 간디처럼 참 참혹한 간디는 인디라 간디의 어떤 얘기하는데 간디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던 놈이야. 간디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놈이 반쪽 노면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지금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다 반쪽 노면 왜 분단체제 지속을 해야 되니까 2025년까지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이 반쪽 노면이라고요. 이건 이해하셔야 돼. 간디의 100분의 1만도 못한 놈이 반쪽 노면이라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반쪽 노면 무덤을 야스쿠니 신사로 빨리 보내야 된다고 인드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